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일반의 마지막 시간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챕터에서 배울 내용은 멀티미디어가 됩니다. 멀티라고 하면 다양한이 될 거고요. 미디어라고 하면 매체가 될 거예요. 즉, 멀티미디어란 것이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매체라는 것이 그래픽도 있고요. 텍스트, 사운드, 동영상과 같이 다양한 매체들을 통틀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멀티미디어가 다양한 매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하여 전달한다는 의미를 멀티미디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건데요. 아래쪽 내용부터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멀티미디어가 다양한 매체를 의미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배울 내용은 뭐 그래픽이라든지 사운드, 동영상 이런 각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내용부터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나오네요. 자, 디지털화가 있고요. 정보의 통합성, 그리고 쌍방향성, 비선형성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디지털화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통합 처리한다는 의미가 디지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음성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제가 강의를 찍을 때 저의 음성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일 텐데요. 해당 데이터를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디지털 데이터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통합 처리한다는 내용이 디지털화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정보의 통합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쌍방향성입니다.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내용이 쌍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즉, 정보 제공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을 건데요. 이때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쌍방향으로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내용이 쌍방향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성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비선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선형성을 생각해 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선형성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롤이라는 게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클릭하는 것이 사용자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용자마다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면 C를 선택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A를 클릭하고 나서 E를 클릭할 수도 있고 F를 클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특징이 비선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해당 용어에서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화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보의 통합성은 여러 미디어를 통합해서 처리한다는 내용, 쌍방향성은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데이터가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선형성은 데이터가 선형성, 즉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한쪽 방향이 아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데요. 해당 내용 보기 전에 멀티미디어가 다양한 매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해당 내용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 그래픽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 중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그래픽 데이터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요. 그래서 해당 개념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을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픽 데이터, 즉 사진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다. 그쵸? 해당 사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맵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해당 방식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해요. 자, 해당 점을 컴퓨터에서 픽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벡터 방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정의에 가깝다. 그쵸?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점,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맵 방식은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엘리어싱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해당 엘리어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말로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엘리어싱과 계단 현상은 동일한 용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외운다기보다는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작은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맵 방식에서는 확대를 하게 되면, 즉 이미지 데이터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은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외우기 쉽다, 그쵸? 엘리어싱이 발생하면 안티 엘리어싱으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확대해도 테두리가 매끄럽게 표현이 돼요. 자, 해당 부분도 어떤 이미지가 직선이나 곡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는 않겠다. 그쵸? 하지만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이미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이미지가 거칠게, 즉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인 엘리어싱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맵 방식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사실적 이미지가 표현이 가능하고요.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도형과 같은 객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 됩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사실적인 이미지가 표현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용량이 크겠다,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벡터 방식은 비트맵 방식보다 용량이 작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일 형식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비트맵 방식의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JPG 방식이 있고요. GIF, BMP, TIF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보통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에서 사용을 한 파일들이 비트맵 방식의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AI나 WMF와 같은 파일들이 벡터 방식을 사용한 파일 형식이 되겠는데요. 보통 일러스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파일이 해당 파일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파일 형식을 모두 다 외워야 되는지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외우면 좋고요. 제가 하나의 암기 팁을 드리자고 하면 벡터 방식에서 앞에 V잖아요. 그쵸? AIWMF에서 해당 부분은 뒤집으면 V와 비슷해 보인다. 그쵸? A를 뒤집으면
V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쵸? WMF에서도 W는 V를 두 개 붙인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벡터의 V를 생각하시고 AI 파일 형식과 WMF 파일 형식만 기억을 하시면 대부분 비트맵 파일 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즉 그래픽, 이미지 파일을 표현하는 형식인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방식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그래픽에 몇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더링이 나오네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기법이 디더링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모델링입니다. 이미지를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하는 기법이 모델링이 되고요.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법이 렌더링 기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3차원 이미지를 만들 때 모델링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미지를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델링을 통해서 정하게 되고, 이미지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렌더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해당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디더링, 모델링,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안티 엘리어싱인데요. 자, 저희가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에서 봤었죠.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현상을 계단 현상이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티 엘리어싱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계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 오타가 있네요. 자, 교재에는 잘 표시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자, 아무튼 경계명이 아니라 경계면이 됩니다. 경계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되고요. 그리고 계단 현상 같은 경우는 벡터 방식이 아닌 비트맵 방식 파일에서 있는 현상이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비트맵 방식 파일에서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가장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계단 현상, 다른 말로 엘리어싱 현상이 있었고요. 해당 엘리어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티 엘리어싱을 이용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핑이네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 통합하는 기법이 모핑이라는 기법이 됩니다. 자, 해당 기법은 영화에서 어떤 다른 화면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기법이 모핑이 됩니다. 즉, 영화에서 화면 넘어갈 때 모핑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즉,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해주는 기법이 모핑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 기법 관련해서 5가지의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이어서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내용은 멀티미디어 특징이 된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은 디지털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통합 처리하는 것은 멀티미디어 특징 중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보기 1번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은 멀티미디어 특징이 된다. 그쵸? 멀티미디어 특징 중에 쌍방향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특징이 쌍방향성이었다. 그쵸? 자, 정보 제공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쌍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해당 부분이 쌍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멀티미디어 제작이 용이해진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다양한 매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그래픽이나 오디오나 동영상, 텍스트 이런 다양한 파일 형식들, 즉 다양한 매체들을 멀티미디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파일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파일 형식이 획일화된다는 것은 전혀 반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기 4번입니다.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정보의 통합성이 되겠다. 그쵸? 자,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보의 통합성이 되고요.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매체라고 했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당연히 파일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고 하네요. 자, 해당 특징은 디지털화가 되겠다, 그쵸? 자, 디지털화는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즉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특징은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된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은 멀티미디어 특징 중에 쌍방향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데이터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순차적이 아니다. 그쵸?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선형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은 선형성의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는데요. 멀티미디어 특징 중에 비선형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즉, 사용자가 어떤 정해진 방향대로, 즉, 어떤 선형적인 방향으로 당연히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쇼핑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블로그 카테고리를 선택할 거잖아요. 즉,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비선형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기 4번도 한번 볼게요. 문자, 그림, 사운드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고 하네요.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은 정보의 통합성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정보의 통합성,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보의 통합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비선형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이미지 파일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비트맵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데이터, 즉 이미지 파일을 표현을 할 때 점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는데 해당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1번부터 잘못되었네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도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고 하는데요. 해당 용어를 가지고 엘리어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계단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해당 엘리어싱이나 계단 현상 같은 경우는 비트맵 방식의 특징이 됩니다. 그쵸?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점으로 하나하나의 픽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해당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이 되는데요. 해당 현상을 엘리어싱 또는 계단 현상이라고 하고요.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EG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JPG라고 표현도 하고요. JPEG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파일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파일 형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해당 파일 형식은 비트맵 방식이 됩니다. 자, 벡터 방식에서 자, 벡터 V를 이용해서 파일 형식을 기억을 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비트맵 방식의 파일 형식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쵸? 자, 벡터 방식은 AI나 WMF 같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 V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비트맵 방식의 특징이 된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함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은 크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비트맵 방식은 점, 동일한 말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 직선이나 곡선으로 표현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벡터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쵸? 자, 렌더링 저희가 학습을 했는데요. 이미지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법이 렌더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3차원 이미지를 만들 때 보통 모델링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렌더링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3차원 이미지를 만들 때 모델링의 과정을 먼저 거치고요. 추후에 렌더링의 과정을 거쳐서 3차원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법은 렌더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렌더링은 이미지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법이에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앞의 내용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안티 엘리어싱은 엘리어싱 현상을 해결해주는 기법이었다. 그쵸? 안티 엘리어싱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 파일에서는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해당 현상을 계단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해당 현상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된다. 그쵸? 경계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모델링의 설명이 아니라 렌더링의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렌더링. 이미지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법은 렌더링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명암, 색상, 농도와 같은 내용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은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하는 기법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설명이 되죠. 자,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기법이 디더링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설명이 된다. 그쵸? 자, 영화 볼 때 저희가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잖아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하는 기법이 모핑이 되었습니다. 즉,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부드럽게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모핑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모델링은 이미지를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하는 기법이고요. 렌더링은 이미지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법이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을 렌더링에 관한 설명이 되었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하였을 때 이미지의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고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하네요. 자,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자, 6번의 정답은 엘리어싱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는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계단 현상처럼 이미지가 거칠게 표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을 계단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동일한 말로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 보면 해당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묻기 때문에 보기 2번의 엘리어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되었습니다. 그쵸? 해당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엘리어싱은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계단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가 됩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 전에 두 가지 용어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하이퍼텍스트가 있고요. 하이퍼미디어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특정 문자를 클릭했을 때 관련 문서로 이동하는 방식을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가 있을 때요. 해당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문서로 이동하는 방식이 하이퍼텍스트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하이퍼텍스트에 멀티미디어를 결합한 용어가 하이퍼미디어가 됩니다. 자, 하이퍼미디어, 특정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운드 등의 미디어를 클릭했을 때 관련 문서로 이동하는 방식을 하이퍼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희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뉴스 기사를 본다고 가정하면 기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광고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광고 내용이 그냥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동영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해당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문서 또는 관련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방식이 결국 하이퍼미디어인 것이죠. 특정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사운드와 같은 매체를 클릭했을 때
관련 문서로 이동하는 방식이 하이퍼미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용어로서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는 특정 문자를 클릭했을 때 관련 문서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에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하이퍼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특정 텍스트나 다양한 미디어를 클릭하면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텍스트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등을 클릭하면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문서의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자,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자가 어떤 것을 클릭할 줄 모르잖아요. 그쵸?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을 클릭하고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즉,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형 구조가 아니라 비선형 구조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모두 잘못된 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결합한 개념이며 디지털화, 쌍방향성, 통합성 등의 특성을 가지겠다. 그쵸? 왜냐하면 멀티미디어를 결합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아래쪽의 예시를 보면 특정 사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요. 어떤 사용자는 해당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또 다른 기사의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당연히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이퍼미디어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선형 구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을 살펴볼 건데요. 자, 해당 부분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해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암기의 영역이에요. 즉, 이해가 수반된다기보다는 거의 90% 이상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고요. 사실 제가 이러한 학습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험을 위한 시험의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야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해당 내용이 머릿속에 있지만, 제가 6개월만 해당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말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시험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해당 부분을 외우지 않더라도, 즉 해당 부분을 학습하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의 일정에 맞추어서 해당 부분을 암기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긴 하지만 한 문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해당 부분을 위해서 이 많은 파일 형식들을 외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분의 일정에 맞추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 스스로도 이런 100% 암기식의 학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해당 부분은 넘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을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픽 파일 형식인데요. 해당 부분에서 BMP, JPG, GIF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BMP 파일 형식입니다. 해당 파일 형식은 윈도우에서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이 돼요. 즉,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파일 형식의 기본 형태가 BMP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 형식의 특징은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압축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MP 파일 형식에서 기억할 것은 윈도우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이란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하지 않으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용량이 크다는 내용은 같이 따라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JPG, 동일한 파일 형식으로 JPEG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동일한 파일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JPG 파일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 압축 방식이라고 하고요. 픽셀당 24비트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24승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픽셀에 24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24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파일 형식이 JPG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JPG 파일 형식에서 기억할 것은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 압축 방식이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픽셀당 24비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을 하고요. 저장 시 사용자가 임의로 압축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을 때요. 해당 파일을 압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압축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해당 압축 파일을 풀게 되면 원본 파일과 동일한 파일로 복원이 되는 형태가 무손실 압축 기법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압축 파일을 복원을 했을 때 원본 파일과 100% 일치하지 않는 압축 방식은 손실 압축 기법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용어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용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무손실 압축 기법은 말 그대로 압축을 했을 때 복원을 하게 되면 손실이 없다는 내용이 무손실 압축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사용자가 압축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픽 파일 형식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JPG와 그리고 GIF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GIF 살펴볼게요. 픽셀당 8비트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의 8승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색의 표현이 제한이 된다. 그쵸? 그리고 GIF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보다시피 해당 파일 형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외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기 위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습 방법이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문제에서 JPG와 GIF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해요. 자, 그리고 PNG 파일 형식인데요. 웹에서 최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픽 형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품질이 우수한 형식이 PNG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픽 파일 형식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디오 파일 형식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웨이브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 MP3, AIFF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웨이브 먼저 볼게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모든 형태의 소리가 웨이브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실제 소리가 저장되어 있어서 음원의 손실은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항상
용량이 크다는 특징을 동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 소리가 저장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파일 형식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은 미디와 MP3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미디 같은 경우는 음향 장치나 전자악기 간의 통신 규약으로, 규약이라고 하면 어떤 규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주 정보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합니다. 자, 연주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미디인데요. 미디는 사람의 음성이나 효과음의 저장은 불가능하고요. 연주 정보만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파일의 크기는 작겠다, 그쵸? 자, 이러한 특징이 미디 파일 형식이 되고요. 다음으로 MP3 파일 형식입니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식은 MP3 파일 형식이 되기는 한데요. 높은 압축률과 고음 질림으로 P2P 음악 서비스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영역을 제거한 손실 압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높은 압축률과 압축률이 높다는 것은 용량이 작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자, 압축을 많이 했으나 고음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MP3 파일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MP3 파일 형식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영역을 제거했기 때문에 높은 압축률과 고음질이 가능하고요. 아무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영역을 제거한 손실 압축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AIFF가 있는데요. 맥OS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파일 형식이 AIFF가 됩니다. 무손실 비압축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미디와 MP3 정도와 웨이브도 가끔 출제가 되긴 한데요. 해당 부분 정도 시간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파일 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MPEG이 있고요. 두 번째로 AVI, 세 번째로 ASF, 네 번째로 DIVX가 나오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MPEG과 AVI 정도를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MPEG 먼저 볼게요. MPEG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이 MPEG이 됩니다. 즉,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요. 해당 전문가 그룹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방식이 MPEG이라고 하는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방식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압축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MPEG 같은 경우에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VI 같은 경우는 MS,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 AVI 형식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별도의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해당 부분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ASF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이라고 하네요.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용이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S가 스트리밍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ASF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용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DIVX가 있는데요. MPEG-4와 MP3를 재조합한 것으로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멀티미디어에서 그래픽 파일 형식과 그리고 오디오 파일 형식, 그리고 동영상 파일 형식을 보았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각 파일에 해당하는 파일 형식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해당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그래픽 파일 형식은 BMP, 그리고 JPG, 그리고 GIF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웨이브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미디, 그리고 MP3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에서는 MPEG과 그리고 AVI 정도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90에서 100% 거의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 제가 좋아하지 않는 학습 방법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분을 몰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는 일정에 맞춰서 해당 내용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기출문제 몇 가지만 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JPEG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시 사용자가 임의로 압축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보기 1번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사진과 같이 다양한 색을 가진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그쵸? 파일 형식에는 JPG, JPEG 등의 확장자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JPG, JPEG 파일 형식은 동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픽셀당 24비트를 사용하여 2에 24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JPG 같은 경우에 한 픽셀에 24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 24가지의 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GIF 같은 경우에 한 픽셀당 8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2에 8승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GIF는 색의 표현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압축률이 낮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지우므로 이미지의 질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자, 해당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압축률이 높을수록이겠다. 그쵸? 압축률이 높을수록 이렇게 많이 정보를 지우는 거잖아요. 압축률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지우므로 이미지의 질이 낮아진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압축률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지우므로 이미지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한다. 그쵸? 자, JPG 파일 형식은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슈로 무손실 압축 기법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2번입니다.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JPG, JPEG, JPE 등의 확장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확장자는 동일한 확장자로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파일 크기가 작아서 웹상에서, 즉 어떤 인터넷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JPG 파일 형식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 압축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파일 크기가 작아서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4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최상의 이미지, 즉 이미지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은 PNG 파일 형식이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즉 9번의 보기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PNG 파일 형식이 JPG 파일 형식보다 그래픽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나온 보기들 내용 기억하는 것보다 저희가 개념에서 봤던 JPG 관련된 개념을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자, 아무튼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파일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BMP 파일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포맷으로 만든 설명이죠.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압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파일의 크기가 크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BMP 파일 같은 경우는 윈도우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용량이 크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BMP 파일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이고요. 고해상도고요. 압축을 사용하지 않고요. 파일의 크기가 크다는 설명도 모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보도록 할게요. 보기 2번입니다. JPG 파일은 256가지의 색을 표현하고 배경을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56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GIF 파일 형식이 된다. 그쵸? 자, 픽셀당 8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의 8승인 256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GIF 파일 형식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투명 처리가 가능한 것은 PNG 파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PNG 파일, 투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PNG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GIF는 손실과 무손실 압축 기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자, 해당 부분은 JPG에 관한 설명이 된다. 그쵸? JPG 파일 형식,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 모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24비트 사용하는 것도 JPG에 관한 설명이 된다. 그쵸? 24비트를 사용하여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선명한 사진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모두 JPG 파일 형식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PNG 방식은 픽셀당 8비트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픽셀당 8비트 사용하고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한 것은 어떤 파일 형식에 관한 설명이 되겠어요? GIF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BMP 파일 형식은 윈도우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컴퓨터 일반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개념과 관련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엑셀, 즉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